지난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공연도 없고, 뭐, 연습할 기회도 없어서 이 유튜브 하면서 제가 그냥 있는 상식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연습도 하고 아주 보람된 시간을 보내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 동호회도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프로그램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십시오. 기초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저도 빠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노래 들어가고 싶은데 노래 들어가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아유 지겨워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4강 리듬과 통행의 종류인데 우리가 그 악상 기호라고 그러죠. 테누토, 슬러, 스타카토, 악센트 이제 위에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 연주니까 이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볼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안동역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악센트와 우리가 스타카토, 뭐 슬러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화면 좀 한번 붙여주시고. 한 번 더 나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제가 테너로 연주를 하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가르쳐 드리고 싶은 제가 갈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요.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원래 안동역에서 원래 오리지널은 C# 마이너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키를 하는 것보다 C 마이너를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엘토로 연주한 것은 단삼도 내려서 연주를 했죠. 그 얘기는 도수 얘기는 이제 나중에 교육에 나오지만 제가 갈구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뭘 지도하려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는가 이것은 제가 프로를 한 사람 배출시켰잖아요. 그 사람 교육시키는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데 테너 같은 경우는 C 마이너니까 장이 더 올리면 D 마이너겠죠. 그래서 D 마이너로 같은 악보로 우리가 이걸 인식키라고 그러는데요. 콘서트 키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기타나 피아노나 모든 악기들이 단 하나의 키 가지고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물론 요즘에 뭐 반주기에 파트별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프로로 가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제 프로가 진행상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기초라 해도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고 한 번씩은 훑어보시고 초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뭐 우리 키 입조시키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가 제가 지도하려는 이유가 그 요점이 뭔가만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 한번 테너로 한번 같은 키로 한번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이 사실 악센트, 뭐 테뉴트, 스타카토, 또 여기 슬러가 있는데 오늘 이제 교육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고수분들은 이것이 이해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 초보 되시는 분들은 이래서 그러한 음악의 기호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 악센트거든요. 이 음만 강하게 빰빰빰빰빰 짜짜짜 스타카토고 악센트 주고 스타카토 하고 여기서 테너트로 불러도 되죠. 그리고 얘는 슬러야. 혀를 대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악센트가 따지고 보면은 이 크레센도의 이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주한 게 그렇게 연주한 건데 본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항시 우리가 수영장 가서 수영복 갈아입고서 바로 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먼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우리가 골프 치러 가도 스트레칭 거의 의무적으로 시키더만요. 우리도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주에 들어가시지 말고 하시기 전에 저한테 배운 거 있었잖아요. 우리 담보가 이렇게 오래 불다 보면은 막 붓는 데가 있어요. 특히 이 솔샵이 많이 붓는데, 그럴 때 우리 배운 거 크로매틱 스케일을 천천히 해보랍니까. 그래서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롱톤으로 이제 텅잉 하지 말고 또 내려갈 때 이것을 한 번 호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워밍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튜닝기, 그래서 워밍이 끝나고 나면 튜너기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가 스케일 연습을 하든 톤 연습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맞춰봅니다. 항상 연습할 때 튜너기를 하나 틀어놓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론 우리가 기본 솔로 다 맞춰보는 거예요. 낮은 솔, 높은 솔을 해서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같은 압력으로 부른 것 같아. 그럼 이제 너부터 해보는 거죠. 이럴 때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본인도 모르게 기본 자기 느낌대로 불었구나. 근데 여기서 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레는 거의 다 누르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음이 올라가요. 어느 악기나 거의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아노나 기타 튜닝되어 있는 악기를, 그거는 정해진 음이 나오지만 신지사이즈 같은 거는 회로 악기니까 정확하죠. 근데 우리 이 악기는 우리가 입술로 그 음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악기가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이렇게 음정 탁 잡혀있는 악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음정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자아 훈련을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처음에 이렇게 음정이 불안해져요. 이걸 잡으려니까. 근데 이런 훈련을 수시로 하시다 보면 이것도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크로매틱 스케일 할 때 그 음마다 자기 음감이 있어요. 그 훈련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그 스케일 연습할 때도 우리가 단 하나의 키 갖고 연습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잡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교육 목적은 리듬과 통행의 종류인데, 우리가 테누토, 슬로, 스타카토, 악센트 이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상 기호는 이제 합주할 때나 이럴 때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까 제가 그 안동역에서 하듯이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종류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누트는 음표 길이만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슬로곡에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하세요. 박자가 두, 내 손이 발이되면 박을 때 두 반박자죠. 울 때 우. 그래서 두, 우 소리를 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 김 사장님 한번 해볼게요. 솔로 셋, 넷.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로는 거의 좀 테누트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음과 음 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우리 솔라 시도할 때 이런 슬로 표시가 있으면 첫음은 두하고 테누트로 한번 대주시고, 그 다음에 루루루인데 어떤 말이냐면 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혀를 대면 안 돼. 참여만 되는 거니까. 자, 김 사장님 셋, 넷. 오케이. 네.
자, 내려갈까? 그럼 레도시라도 쳐두면니까 여기 혀를 대줘야죠. 그래서 레도시라인데 셋, 넷. 잘했어요. 근데 혀를 대면 안 되죠. 스럽피쉬는. 그런데 이제 같은 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발음을, 이렇게 해야죠. 근데 하면 안 되고, 루라는 발음을 해서. 자, 할 때는 이렇게 혀 끝이 거의 잇몸 안쪽으로 확 들어가죠. 그죠? 솔로 한번 해보세요. 두두두 해봐. 자, 이제 루 발음은 좀 약하게 하니까 혀 끝이, 거의 혀 끝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바람은 이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호흡은 밀어주면서 혀만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 만약에 테누트는 스로는 이런 기분이죠. 한번 해볼까요? 솔로 셋, 넷. 약간 그래도 이제 자신 있게 하세요. 그 발음을 정확하게 셋, 넷.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테누트하고는. 테누트는 이거거든, 그죠?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스타카토는 이 음패, 그 음패 2분의 1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좀 짧게 부르는 거지. 발음은 톳으로 이렇게 톳. 그러니까 톳. 실제로 반박자만 부르고 반박자 쉬는 거지. 그래서 톳. 이거 솔 가지고 해볼게요. 셋, 넷. 그렇죠. 나중에 본 게 맞아요. 혼자서 셋, 넷. 어우,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반박자 쉬면서 들어가는 것은 으시시시 도 요 두 마디만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셋, 넷. 쉬고. 근데 우리가 발박을 항시 중요시 해야 되니까 밟을 때 들 때 시, 또 시, 도, 시고까지 이렇게 발을, 제가 발 박자를 많이 강조하죠. 무지하게 중요해요. 물론 박자 모르고 어떻게 연주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갈구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재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2소절 그렇게 막 나갈 때 그 푹 쉬고 있을 때 있거든요. 다른 파트가 이제 뭐 이렇게 뭐 8마디 뭐 16마디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 가끔 외국 애들도 공연하는 거 보면 있죠. 막 옆에서 이제 베이스 막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파트는 막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쉬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8마디 쉬어봐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8개까지 가겠잖아요. 근데 이런 박자 훈련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음악을 들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그렇지만 이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나가지만 그거를 이렇게 응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몸을 구분을 8개로 시킬 수 있거든요. 발 두 쪽, 그죠? 무릎 둘. 우리가 옆구리에서 양옆이 있으니까 그것도 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해가지고 둘. 합하니까 8개잖아요. 그러면 그게 8마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왼발부터 시작하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몸을 넘겨. 둘, 셋, 넷. 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래서 7, 둘, 셋, 넷. 8, 둘, 셋, 넷. 근데 음악을 감상하실 때 음악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커서 보고 연주하면은, 물론 그거는 발박은 맞추려면 맞출 수 있어. 그렇지만 리듬감이 몸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저희들이 연주할 때 발 이렇게 찢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흔들고 하잖아. 뭔가 이렇게 리듬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우리 아마추어 분들 완전히 로봇이잖아. 로봇. 짱!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 커서 보려고. 그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못하죠. 재즈는 뭐야? 클래식은
있는 악보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재즈는 자기의 음악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멜로디도 일반 가요지만 부를 때 밋밋한 거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꾸밈이라든가 애드립이라든가. 저는 갈구하는 게 애드립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스케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악보에 보면 코드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 코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기타 치는 사람들도 모르는 노래인데 리듬만 알면 나오잖아요. 그냥 코드 진행하는 거. 우리 색소폰도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니까 좀 기초지만 이렇게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하고 시시하게 보시지 말고 여기서 텅잉 한다든가 이 박자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이다. 내가 한 30분만 내가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희생을 하겠다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제 악센트 같은 것은 이렇게 그 음만 세게, 그러니까 이 크레센도 있잖아요. 빵, 이걸 축소, 그 음에다 축소시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발음은 좀 강하게 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솔 가지고 한번 해볼까? 들어보세요. 셋, 넷. 잘못됐죠? 비슷한데 생각이 어쨌든 그 음만 세게 하는데 그 길이만큼은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소절은 으짜짜짜 으짜짜짜 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 넷 쉬고까지. 네. 이래서 이렇게 텅잉을 하시면서도 우리 악상 기호를 생각하시고 발박 이것저것 생각하면 참 어렵죠. 발박이 최고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되시. 골프도 잘 설명 잘 들었어요. 근데 채만 딱 들으면 다 잊어버려. 내 말 맞죠? 참 그게 잘 맞았을 때 그 근육이 기억하는 게 7초, 8초라고 그러던데 딱 세팅하고 막 이렇게 뭐 어드레스 준비하면 벌써 그 시간이 다 가니까 들면 잊어버려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보면 기사장님도 그 느끼시죠? 예. 이거 생각하랴 저거 생각하랴 어렵죠.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 먼저 대고 박자부터 맞췄고 그 다음에 악센트 어떻게 이걸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악보를 내가 이제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 비춰볼까요? 자, 이렇게 악보를 잡아줘 보세요. 제가 언젠가는 악보 올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시다가, 부지런한 사람이 아침에 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데, 어쨌든, 여기서 잠시 정지해서, 이 내용이라, 리듬만 대충, 멜로디 필요 없이 리듬만 체크해가지고, 메모해 두셨다가,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연습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는 붙임줄이고 슬로는 이음줄인데 이렇게 기어는 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구분을 우리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타이야, 타이 붙임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박자 반이죠, 그죠?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거 랄라라라, 그죠? 이렇게 박자관념을 가지시고 슬로와 타이가 같이 붙었어요. 그럴 때는 두가 들어가면 안 되지. 두루 해야죠. 다시 할게. 두루루두. 조금 헷갈리실 거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건데 혼자서 이렇게 요 악보를 표기해가지고요. 그리셔가지고 이런 걸 한번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밑에 거 계속 해볼게요. 자, 슬로는 이음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달면 안 되죠. 쳐든만 혀 대주고. 그럼 어디 두루루루루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라를 혀대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다시 설명할까? 여기는 혀대고, 여기는 안 대고, 여기도 대지 말고, 같은 음이 할 때 뒤에 솔 있잖아요. 대주고 대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좀 어렵지요? 이런 것만 몇 개 표기해가지고, 자꾸만 연구 좀 해보세요. 근데 슬로와 타이가 붙었어. 그러면 첫 음은 대줘야 돼, 음을. 시, 도, 시, 시인데 여기서 요 시는 같은 음이니까 여기서 타이니까 요 따로 구분을 해줘야 돼, 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두, 우, 여기는 루, 우, 얘는 다시 또 혀 대지 말고 루, 우 하고 얘는 두, 여기서는 우, 우 이런 발음으로 해야 돼요. 두, 루, 두, 우. 그죠? 그죠? 그렇게 나오죠. 두, 루, 루. 이거 루가 들어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반박이니까. 두, 루, 루, 두, 우. 다시. 그죠? 뚜. 그래서 이제 8분 심표 우리 붙임줄 연습인데요. 이제 말로 다 해드릴게요. 으또 도도 도도 오. 그죠? 여기 도도가 여기 붙임줄이에요. 타이에요. 같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박자 반을 부는 거고. 근데 레에서 네 박자 그냥 부르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혹시 이렇게 악보가 그려져 있을 때는 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린 거예요. 원래 그냥 온음표 그렸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교육상 이렇게 악보를 표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반박자 두 개에다가 한 박자인데 이것도 붙임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타이야. 같다는 얘기죠. 렐레, 은레, 레레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박자 반에 반박자가 있고 두 박자가 있을 때 얘는 솔, 솔, 그러니까 소, 솔 이게 한 박자 반이거든. 보세요. 솔, 솔, 그죠? 솔, 솔, 솔. 계속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데 아주 상기시키라고 해서 자 이번에는 한 박자가 있고 반박자가 있고 한 박자인데 그러니까 라랄라라라 이게 발이 딱 떨어지죠. 그다음에 자 시시시도인데 여기서는 시이시시이도 시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인과 리듬인데요. 단기문 연습인데 계속 이어지죠. 지난주하고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밟을 때 솔, 소, 올, 솔 이게 두 박자가 되죠. 밟을 때 솔, 들 때 소 하고 다시 밟으면 올 들면서 솔, 솔, 소, 올, 솔, 소, 올 그런 식으로 이제 악보가 이렇게 그려지시면 조금 메모 좀 하세요. 시간 관계상 자꾸만 얘기해봐야 너무 짜증 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지금 저 악상 기호를 배웠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적응시키면 돼요. 으또 도도 도인데 그죠? 으따따따 더 막 섞어서 하세요. 그냥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도 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 또, 도. 여기다 악센트만 붙이고 테누트를 하든, 그건 우리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우리 공부하시면 되고. 근데 16분음표도 많이 배웠죠? 우리 띠리띠리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4개짜리가 있는데, 앞에 3개 붙였잖아요. 그래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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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근데 악센트를 앞에 달아보면 빰, 빰.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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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대충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악보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최고 빠른 공부는 악보를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이제 가요 리듬 따라하기인데, 요 부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떻게 나냐면, 세 박자잖아요, 이거? 반박자 쓰고, 반박자고 바로 이어져야 되니까, 소로, 솔라, 둘, 셋.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 번만 제가 불어드려 볼게요. 계속 지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리듬감을 좀 익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많은 가요에 나오는 리듬들이거든요. 얘는 우리가 그 발박을 할 때 소롤, 그리고 얘가 바로 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면 안 된다는 얘기지. 소롤, 으솔, 소솔, 라, 나나라 이런 기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여기에 이제 악상 기호를 편하신 대로 느낌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그 테누트라든가 악센트, 스타카토를 알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 슬로우라는 것은 3년음으로, 그죠? 8분음표 3년음이니까 그 3자를 썼잖아요. 그것을 한 방에 끝나라는 얘기잖아요. 지난주에도 공부했는데, 이게 이제 슬로우 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표기는 이렇게 됐지만 따지고 보면 얘가 요거랑 붙인 거랑 같은 거니까. 그죠? 빠르면 이제 얘가 스윙이 되죠. 빠르면 스윙 표기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복합적이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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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그래서 셔플은 지금 설명한 거 스윙하고는 좀 틀리죠. 먼저 공부했듯이 우리가 16분음표를 분해시키면 얘가 3개가 붙은 거니까 한 방에, 그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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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러죠.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로트 많이 나오는 꾸밈에 금방 뽕이 싹 생각나죠. 그거는 좀 짧게 불어주면 돼. 이렇게 음을 다 디스코나 뭐 그거나 별 차이 없이 약간 음을 스타카토는 아니지만 좀 짧게만 불어주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슬로우 락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반주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저 뜨거운 안녕이 슬로우 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애드립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즉 여기에 악센트, 테누트, 스타카토 다 들어가죠. 이렇게 자기가 음악을 이렇게
모르는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이 뭘 전하는가를 아시고서 계속 그 느낌을, 그 법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건 아니야. 물론 이제 합주할 때는 기호들을, 악상 기호들을 주지요. 거기서 바이브레이션 막 합주하는데 혼자서 막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의하시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느낀 거, 텅인 같은 거는 편한 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법은 없어요. 편안하게 하시고, 코드 보고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자리 등간과 이 코드 진행을 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든지 알고 나면 쉽죠. 그런데 우리 김 사장님이 60대 초반이신데 자기 일하시면서 짬 나는 대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왜 그분을 두고 훈련을 하냐면, 제가 해드린 분들이 한 100명은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어떤 스케일에 왔을 때 스케일을 외우라고 할 때는 그때 시간과 또 자기네 나름대로 생활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하니까 이거 한 달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멈추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럼 몇 달 이거 외울 때까지 쉬세요. 거의 이렇게 끝나요. 근데 내가 프로 한 사람 배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나왔어. 그 단계를 넘으니까 되는데, 거의 요즘 생활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이걸 한 거는 저희 공연이 없다 보니까 연습도 못하게 되고 또 나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설해서 제가 아는 거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다방면하게 이렇게 그 지식을 알아서 가장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이렇게 그 교육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숙한 점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말씀은 제가 막 그 엉터리로 공부한 건 아니니까요. 그 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말하기 뭐하지만, 그 구독 신청을 해놓으면 계속 매주 수요일 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분들한테 좀 이렇게 공유 좀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멀리서는 저 성남 또 거제도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야. 너무 그 교육이 영상이 길다고. 그런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 자꾸만 귀에 스치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고수분들은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렇지만 자꾸만 제가 이 인식 코드 키를 가지고서 테너도 하고 엘토도 하고, 물론 좀 피아노도 하니까 모든 악기는 다 만져요. 음악 이론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것은 운지만 알면 다 연주가 되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심이 옳을 것 같아요. 그냥 노래부터 들어가면 그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친구는 몇 년, 뭐 얼마 안 했는데 같은 목포의 눈물을 연주하는데 자기 스타일이 틀려. 이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있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분명히 1년 안에 여러분들 그런 훌륭한 연주 되도록 제가 한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